안녕하세요. 빠브라먹떡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이렇게까지 얼어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정확하게 0.03% 선에서 딱 굳어 있습니다. 완전히 매매가격 경화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6주 연속 상승세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코미디잖아. 아니 보합세가 상승 쪽으로 쭉 뻗어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연속적인 상승세라고 해석을 하는지 도통 언론 보도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서울 제외한 수도권 지방 지수를 보면 이제 수도권은 지난주 0% 중거점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 그리고 지방은 하락폭이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고요. 근데 유독 서울만 같은 지표가 동률로 3주 연속 나왔다는 건 그만큼 집값 추이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지표. 전국 지표는 마이너스 매매가격 지수를 보이는 거고 서울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합세가 유지가 된다는 건 억지로 지표가 간신히 상승 쪽으로의 화살표 방향을 붙잡고 있는 건데 실제로 거래 현장은 4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젠 집이 제대로 회전율이 가동이 되지 않아서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4월은 어느 정도 야금야금 매수세가 일부 노도강 지역에서 거래 증가량의 수치를 끌어올릴 정도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좀 집어갔는데 이제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서울은 일부 집값이 살짝 올랐던 지역에서의 지표가 전체 매매가격 지수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고 이게 그냥 화살촉의 무게처럼 미세하지만 서울 매매가격 지수를 자극하면서 타깃을 향해서 날아가는 무게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미미한 무게감이라서 지금 6주 연속 서울 상승세라는 말은 정말 궁색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방어적인 지표가 나온다는 건 바로 다음 주 지표를 기대하게 만들죠. 상당 부분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완전히 또 이 결과값이 달라요. 여전히 여기는 마이너스 0.01%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률이 상승세로 절대로 접근을 못하고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거의 지면과 닿을 정도로 저공 비행을 하면서 랜딩 기어 내릴까 말까 내릴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착륙해버려라 이참에. 손에 닿지 않는 가격으로 그리 높게 날아갈 한국 집값이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모두가 진입장벽 느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비행기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고공비행 굳이 할 것 없이 살짝 내려앉으면 그만인데 확실히 부동산원 지표와는 다른 결로 가고 있는 KB 지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수를 봐도 확실히 부동산원 지표보다는 더 하락세가 굳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지표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흘리는 듯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하락세라는 메인 가두리 안에는 딱 갇혀 있다는 것. 좀처럼 밖에서 떠드는 것 같은 서울 상승세, 집값 반등세라는 터닝 포인트는 확인하기 어렵다. 확실히 집값은 곧 쏟아질 소나기 구름을 몰고 온 기분이 들고 이렇게 매매가격 지수 자체가 보합 내지 하락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하나둘씩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엄청난 굴곡으로 움직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걸 여러 각도로 해석하기에는 한 방향으로 가는 궤적이기 때문에 그냥 굵기가 굵직해지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보면 서울은 여기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슬슬 오르는 기미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선호 지역 이외에는 물량이 딸리는 것 제외하고는 그닥 전세가 양상 그리 크게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곳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세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굳이 아파트 전세를 꼭 선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내 집 마련 이전에 주담대 내기 전에라도 빚 규모가 계속해서 고금리 쇠고랑을 철컥하고 찰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란 얘기죠. 지금 주담대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 보증금 덩어리,
등에 짊어지고 뭐 허리 부러질 일 없는 거죠. 전세에 준하는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또 가파릅니다. 이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분위기. 그래서 오피스텔 월세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전에 뭐 전세 사기, 역전세, 위험, 뭐 깡통 전세, 포비아 등등등 전세를 둘러싼 결코 겪지 말아야 할 무용담들이 어지럽게 전세 수요의 심리를 자극을 하니까 애써 전세 시스템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변 소식들은 전세가 뽐뿌지를 부단히 해대고 있는 겁니다. 전세 물량이 동이 났다는 둥, 뭐 1년에 3억 올랐다는 둥, 전세가 장난 아니게 오를 거라는 둥둥둥, 수개월 만에 뭐 또 3억까지 올랐다는 둥둥둥둥, 둥두루둥둥둥, 그냥 이순신 거북선 대장선에서 울려대는 북소리가 울리는데, 이런 거룩한 성전에 가까운 전투에서의 북소리는 사람의 심장을 울리게라도 해서 적군을 깨비실 수가 있지, 잘못된 지표로 가도록 가이드하는 북소리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교란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직을 준다는 얘기죠. 이거 이번 주 뜨겁게 달고 있던 부동산 공급 19만 채 누락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19만 채 누락은 결국 전세가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게 했던 장본인이었죠. 전체적으로 공급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건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경제 원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함수관계인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늘어가고 고로 가격이 오른다는 등식이 딱 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인데 이게 전세가를 지금 자극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19만 채 누락을 정정은 했어도 여전히 서울 공급은 부족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급은 신축이라는 가두리 안에서 얘기했을 때 하는 말이고 구축 매매 시장 지금 서울이 다시 오늘 8만 4천 건 그대로 매물이 척척척 테트리스 벽돌 맞쌌듯이 쌓이고 있죠. 그만큼 구축 매물 물량에서의 공급은 이거 이후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10만 건 이상으로 쭉 하고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남아돌 수 있는 상황에 올 수 있는 거고 은퇴자 1000만 채 규모의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베이비 부모들의 자산시장에서의 꼬르박는 집값 위기로 급한 황금성 확보를 위해서 서둘러 집을 쏟아내듯 나이아가라하게 내리부을 기세로 던질 수 있는 상황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신축 물량이 부족하다는 알량한 소리들은 다들 꼬리를 감추게 될 거고 이거 어쩌냐. 이렇게 19만 채 공급량분을 누락시켰으니까 앞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늘 시장은 다시 한번 통계적인 지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단 신뢰성이 무너진 부동산 통계는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 지금 전세가 오른다는 소리도 무슨 뼈다구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전세가 추이를 보더라도 거의 돌진한 애들 이빨 자라듯이 오돌도돌 그냥 잇몸에서 하얀 이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그렇게 전세가는 아주 미미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세가 상승폭이 두드러진다는 말도 이게 까재미 눈이 돌아가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지표들 면밀히 잘 들여다보시고 KB지수에서도 서울 전세가격 지수는 그닥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소폭의 오름세는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나 전세 시장 자체를 위협할 만한 오름세는 아니라는 사실. 경기권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전세 물량이 딸린다는 거고요. 구축에선 전세 물량이 그리 크게 부족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동률 자체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원 KB지수 두 가지 지표를 비교해서 잘 들여다보시면 지금 내비게이션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미스김이 내비 안내를 우회도로로 한다 하면서 사방팔방 골보간으로 해집고 다니는 내비는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빤히 대로가 있는데 막히지도 않는데 꼬아서 가는 내비는 바로 오프시켜야 됩니다. 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지표 역시도 너무 꼬아서 나오는 경향이 많고 현장에서 거의 아비규환, 아수라장 매물을 급히 내놓으면 바로바로 찝어가던 매수세도 이제 거의 지난달과는 다른 분위기를 흘리면서 매수 가격 지수 자체의 브레이크를 꽉 잡고 핸드브레이크 걸어놓고 파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하이패스 통과하는 지표로 나타내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동시에 전세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값이 50조 연속 올랐다는 해석도 관망세를 보이던 매수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위기 띄우기식의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막무가내식
아전인 수격의 해석 경계하셔야 되고요. 말은 지들이 던지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결국 5판에 근거한 매수 타이밍 액션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손실은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20만 채 공급 누락도 나오는 판에 뭐 중거점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중거점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신기루가 너무 많아요. 오아시스로 몸을 던지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지만 그렇게 죽어라 쫓아가요. 근데 막상 입속에서는 생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모래알만 씹혀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하는 탈수 직전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책임은 온전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디스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지표들이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쉴드 치면서 튕겨내고 한 발 한 발 전진 피해갈 수 있는 유도리를 잘 발휘하시라. 그리고 지금의 지표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중형 지키셔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또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바로 공급 물량 19만 채 누락뿐만 아니라 지금 미분양 숫자도 건설사에서 축소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카운터가 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뭐 국토부는 강제적인 미분양 물량에 대한 넘버링을 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지 않고 있고 법적 근거도 지금 현재로서 없습니다. 그러니 뭐 주먹구구식 조사 방식으로 지금의 6만 5천 채 정도의 미분양 물량 숫자가 과연 정확한지의 여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 정확한 잣대 들이대면 공급 누락분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국토부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미분양이 건설사 PF 문제가 연관이 돼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매매 가격 지수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죠. 거의 얼어붙어 있는 형국은 집값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4월 분위기는 삭제하고 5월은 지금 액면으로 나오는 지표를 무시하는 시장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 올 겁니다. 그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블한 북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